안녕하세요. 2020년 BJ 리테일 자소서 분석 초보자 첫 취업 준비생용으로 한번 영상 올리게 된 부산대학교 1, 2학번 임채훈이라고 합니다. 제 경력은 앞에서 직무 소개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바로 순서 갈게요. 첫째, 채용 기본사항. 둘째, 자소서는 전부 다 읽을까요? 셋째, 공통사항에 대한 자소서 작성 기본. 넷째, 2020년 BJ 리테일 자소서 항목 분석. 다섯째, 요약.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회사 채용 기본사항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원 조건이 4년제 졸업 및 졸업 예정자, 학점 3.0 이상. 둘째, 어학 성적, 공통 자격 조건 1개 이상. 요약하자면 누구나 어떤 학과이든 어떤 학교이든 조건만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왜 그렇느냐? 저희 회사가 봉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배워도 와서 항상 새롭게 시작하더라고요. 매년 SC한데 매년 너무 새로워서 미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스펙도 있으면 좋겠지만 와서 배울 수 있는가, 와서 배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내건 것 같습니다. 둘째, 채용 전형 단계가 제가 17년 입사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게 서류 접수, 인적성, AI 면접, 저 본 적 없어요. 셋째, 면접, 이건 저 봤고, 넷째, 현장 시습평가 억수 까다로워졌어요. 요약을 드리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당신이 어떤 인재인지 직접 지켜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좀 다양화하여서 당신이 평가하고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요즘 HR 트렌드이기도 하고 좀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인 요소가 아무 일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준생 여러분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 자소서는 전부 다 읽을까요? 대답 드리자면 맞아요. 저 선배한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HR팀에서 절대 이력서만 보고 그러진 않아요. 조건만 부합하면. 전부 다 읽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읽는다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읽어야 할 자소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거나 애매하거나 관심을 끌지 않는 자소서를 읽는 순간 바로 그냥 첫째 항목에서 그냥 파쇄하면 당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과 해당 항목의 제목 선정은 평가자 입장에서 이 자소서를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느냐 혹은 그만 읽고 버리고 싶게 만드느냐 결정시키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결론 호기심, 궁금증을 일으키고 명쾌하게 작성한 게 필수다. 특히 1번 항목은 그렇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자소서를 처음 작성하시거나 자소서 작성에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즉 자소서 작성 기본 공통사항 부분이에요. 자, 자소서는 어떠한 플롯, 어떠한 기본 구성을 가야 하는가? 당연히 제목, 상황 요약, 상황 및 행위 결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사에 대한 기여 방안 이렇게 가야 합니다. 웬만하면. 자, 제목 부분은 나중에 서술할 경험 부분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짧은 제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제목에서 수치를 포함하거나 혹은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선정한다면 당연히 그 평가자들이 읽기 좋겠죠. 근데 이 제목에서 막 한 줄, 두 줄 막 이랬으면 그 바로 그냥 버릴 뿐입니다. 저 같아도. 자, 두 번째 요약이에요. 자, 이 요약은 어떻게 쓰느냐?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역량을 발휘를 하여 어떠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즉, 추후에 기술의 경험에 대한 요약을 한 줄로 하는 거죠. 당연히 한 줄로 마친 게 좋아요. 두 줄까지는 해도 되지만. 예. 자, 셋째, 상황 및 행위, 결과. 그 요새 보면 스타 기법 부분 스카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기법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다만 기반으로 하되 A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자, 스카 기법을 저는 선호하는데 스카 기법이 뭐냐? 글 쓰는 플롯이에요. 첫째, 시츄에이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태스크 또는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가 뭐냐? 이러한 저러한 위기였습니다.
일단 자, 셋째 제일 중요한 건 액션이에요.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이러저러한 심리로 이러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result, 결과 또는 성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상황 및 행위 결과에서는 스카 기법 또는 스타 기법을 쓰되 제일 중요한 건 액션, 내가 어떠한 심리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해결을 하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사에 대한 기여 방안. 자, 직무 수행 중 내가 어떠한 상황을 겪을 거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역량 또는 액션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어필하는 부분이에요. 위에 말씀드린 1에서 3번까지는 자소서 돌려막기 가능해요. 저도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원, 농심, 한원을 통 다 썼어요. 근데 4번 부분 당사 기여 방안은 해당 회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절대 작성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직군데 뭐 제가 물건을 팔아야 뭐 물건을 이렇게 해서 팔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나가리입니다. 저희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역량을 발휘하여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직무 이해가 필수. 직무 이해는 제가 앞에서 올린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공동상 뭐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면 첫째, 단일 경험, 단기간 경험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후 것이 유리하다.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알바를 하면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뭐 점장님께 건의를 하여 성공을 했다. 이런 사례 좋아요. 둘째, 봉사 프로그램은 뭐 10명이서 함께 구상하고 있는데 뭐 시간 제한이나 뭐 의견 차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이를 제가 어떠한 것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해결했던 사례 좋아요. 근데 세 번째,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어떠한 학교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런 자소서를 바로 그냥 찢어 밝힙니다. 그냥 바로 파쇄한 행위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인성을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단일 경험에서 어떠한 위기를 어떠한 행동으로 이겨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 직무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직무에 뭐 재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단위 경험에서 어떠한 위기를 겪었는데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더라. 이 역량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쓰라는 거죠. 절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랬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간 경험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를 겪었고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위 경험, 단기간 경험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것이 유리하다. 둘째, 글자 수 배분이 핵심. 중요한 부분에 글자 수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자, 저희 1번 항목 볼게요.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하여 역할이 무엇인지,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입사 후 경력 개발에 대해 기술하시오. 딱 봐도 역할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답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SC에 어울리는가를 집중적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3번은 솔직히 모르겠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항목 1의 경우 1, 2, 3 중에 2번이 핵심이다. 이 같은 경우 이제 700자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150자, 400자, 150자 등으로 이렇게 배분을 작성해서 중요도를 이렇게 딱 배분한다. 이게 뭐 당연한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2020 BJF 리테일 자소서 항목 영업관리 직군, SC 직군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써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첫째,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 둘째,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셋째,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하여 기술. 자, 1번 항목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잘못 쓰시면 바로 그냥 파색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다른 걸 잘 써도 끝이에요. 자, 그래서 별표 3개 달았어요, 제가. 자, 그럼 하나하나 대충 뜯어볼게요.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SC의 직무는 우리 BJF 리테일 CU의 공통적인 매출 또는 이익 상승 전략을 각 점포에 최적화된 형태로 점주님
혹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SC의 직무입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본사와 점주님 간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고 CU 매출 상승 전략 실행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고 최적화된 전략 실행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협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업관리 직군의 가장 핵심, 제2성과지표의 가장 핵심은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4개 중에 하나 선택,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굳이 저보고 선택하라 하면 CU 매출 상승 전략 실행의 선봉장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선택했다 치고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세 가지 단계 기반으로 가볼게요. 첫째, 자, 일단 자신이 선택한 SC 직무 수행. 우리가 생각하는 SC란 CU 매출 상승 전략 실행의 선봉장이다.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 역량을 도출해야죠. 자, 당연히 고객 또는 시장에 대한 분석력이겠죠. 혹은 누군가가 협상가나 최적화된 전략 실행각을 했다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될 수도 있겠죠. 각자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 또는 뭐 둘 다 썼다면 둘 다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자, 역량을 도출했다면 두 번째 단계 자신의 경험과 필요 역량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게요. 고객 분석 역량, 분석력 역량이라면 제가 뭐 알바를 하면서 당시 카페 알바를 했는데 뭐 특히 대학생 여성층들이 좀 달달한 걸 따로 사서 와서 커피랑 마시더라. 그렇다면 뭐 신메뉴 뭐 디저트 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해서 뭐 점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걸 성공시킨 사례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뭐 난 분석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분석력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 단계 그렇다면 자신이 왜 SC 직무에 적합한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경험이 완성되겠죠. 자, 셋째, 입사 후 경력개발 계획에 대하여 기술. 합격 자소 참조하세요. 답은 없기 때문에 저는 두루뭉술하게 썼고 누군가는 억수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주의사항 1번과 2번과 3번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SC의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해서 썼다. 그러면은 뭔가 어색하죠. 혹은 그래 매출이 중요하고 분석이 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적합하다. 근데 셋째 갑자기 뭐 대화를 잘해서 이렇게 하겠다. 혹은 뭐 MD가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는 MD 직군 지금 또 공고에 나와 있는데 MD 직군에 못 써서 MD 직군 좀 빡셀 것 같아서 여기 쓰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여기에다 MD 되겠다고 쓰면 안 되죠. 그러면 MD 직군에 쓰라고 하지. 그게 답이잖아요, 사실. 근데 1번과 2번과 3번은 웬만하면 연결돼 있어야지 좋은 자소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번, 3번 중요한 거 아니까 동시에 갈게요. 2번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역량 한 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와 이걸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이 항목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쓰시면 안 돼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존중이 될 수도 있고 경청이 될 수도 있고 조율이 될 수도 있고 협상 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역량을 써달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내가 뭐 팀 리더로서 혹은 팀원으로서 이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을 이끄는데 필요했던 역량 한 가지 선택해서 써달라는 거죠. 적절한 소지는 조별과제, 공모전,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의 공동활동이며 접근 방식은 공동활동 중 의견차가 발생했거나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문제가 생겼다. 팀워크가 삐그덕거렸는데 내가 팀으로서 혹은 팀장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를 해결했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3번 항목 남들과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직무 연관 소재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 분석과 아이디어 도출 및 매출 목표 달성 사례를 쓴다면 100점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 저희 SC의 본연적인 직무인
매출 상승을 위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최적화된 형태로 점포를 구성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작성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업이어도 되고 영업관리여도 되고 분석력, 고객을 분석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 채운 사례,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필요 역량, 매출 상승 및 달성을 위한 고객 등에 대한 분석력. 이거 말고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한 소재가 무엇이냐? 알바, 부산대학교 다녔잖아요. 주막 행사, 인턴, 개인 활동 등에서 영업 또는 매출 상승 활동을 했던 사례가 제일 좋죠. 저는 여기서 부산대학교 주막에서 숙취해 소재를 팔았다고 했어요. 이게 남들은 술을 팔 때 우리는 보안지인 숙취해 소재를 팔겠다, 그런 전략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근 방식, 경험 중에서 고객 시장 특성을 발견했고 이러한 곳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공략하여 결과를 낸 경험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다만 요거는 순수하게 매출, 영업 관리 이런 것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접근 방식 통해서 영업 목표를 달성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써본 적이 없는 항목인데,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이게 정답이 이렇다 그렇다 아니고, 이건 그냥 제가 소재만 던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CU만의 장점, 총 3가지 상품, 서비스, SNS 등에서 했는데 이 중에서 택일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훨씬 많아요. 첫째, 상품, 펀 상품. 요즘 재밌는 상품이 목소 많아요. CU에 곰표 시리즈, 곰표 맥주나 팝콘, 나초 이런, 아니면 어묵 리카노, 커피컵인데 안에 어묵 들어있어요. 혹은 이슈 상품, 편수떡, 마카롱 등 SNS에서 유명한 상품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SNS에 유명한 상품들은 항상 CU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CU 단독으로 나온 경우가 많죠. 이게 고객들이 CU를 한 번 더 찾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기에 제일 중요해요. 이런 펀 또는 이슈 상품들을 꾸준히 내고 있고 고객들의 좋은 호응,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점 첫 번째. 둘째는 요기요, 위메포는 이제 곧 예정인데 요기요 같이 배달 서비스 하거나 CU끼리 택배 서비스, 포켓 CU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밑에는 최근까지 시행했던 거는 차이페이 및 페이코인 전부 다 이거 사면 할인해줘요. 저도 써요. 특히 차이페이는 9월 말까지 11% 할인해줬거든요. 담배든 술이든 뭐든 문상이나 프리페이드 이런 거 빼고 담배를 함부로 사면 45,000원인데 5,000원을 할인해줘요. 미친 거예요. 특히 페이코인은 5월인가 6월에 아이스크림 반값 행사했는데 이때 완전히 점포에 아이스크림 다 동났거든요. 낫뚜리 이런 것들. 낫뚜도 2+1인데 거기서 또 50% 행사해줘요. 한 개 가격으로 3개 사는 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점주님들 아이스크림 냉동고 아이스크림 다 비워서 오랜만에 청소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은 CU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서비스 끌고 온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입니다. GS도 다른 할인 수단이 있지만 GS는 페이코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븐, GS, 차이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저희만의 장점 맞아요. 이런 것도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셋째, SNS. CU, GS25, 유튜브 구독자 수. 저희가 많긴 많던데, 이런 건 딱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위에서 2가지 아니면 본인이 찾은 새로운 걸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CU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단점이 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CU만 보다 보니까 또 딴 데로 많이 가지만, 좀 단점에 대해서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일반적인 CU라는 그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 경험도 가능하다. 제 후배 자소서를 보면은 어떤 병원 점포에 가는데 이러한저러한 적객이 좀 애매해서 그렇더라. 이러한 적객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혹시 개별적인 사례죠. 이런 것도 합격했다는 거 보면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CU라는 일반적인 점포 상황과 연관을 짓는다면 나중에 써야 할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와 연관시켜 작성 시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편의점 경쟁력 제고 방안은 당연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과 약간 연관시키면 훨씬 좋겠죠. 굳이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2020 CU 핵심 전략이 뭐냐? 상품이에요. 결론은 신상품 즉석조리에 집중되어 있다. 상품이 중요. 이 상품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작성한다면 좋지 않을까? 다만 답은 없다. 만약에 저는 지금 아는 상태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만약에 쓴다면은 시외 뭐 단점 뭐 구색이 약간 부족하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뭐 약간 신상품에 대한 이런 존이나 이런 게 없어. 신상품인지 이게 신상품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더라. 일단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거 하면 고객들도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오는 CU라는 인식을 갖고 좀 더 찾아오는 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요약 드릴게요. 결론 자소서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 그거일 수도 있지만 경험의 뭐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은 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영업 인턴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100개를 팔았다. 이게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은 여러분들이 뭐 학과 주막에서 뭐 숙취 해소제를 팔게 되었는데 뭐 고객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뭐 여기에서 팔면 좋게 이런 고객에 대응해서 화법을 연구해서 팔아서 100개를 팔았다. 이게 비경험이에요. 첫 번째 경험은 내가 어떠한 심리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결국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할 때는 액션, 어떠한 심리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결과를 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학습했습니다. 혹은 뭐 어디 영업 인터넷에서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심리, 어떠한 행동을 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한다면 평가자들도 여러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자소서 분석 마치겠습니다.